생활에 필요한 법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리는 생활법령 탐구생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령을 준비했습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교통과 운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무턱대고 운전면허증만 취득을 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법령 탐구생활에서는 교통운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차 샀다더니 이거야? 기념으로 드라이브 시켜줄게. 오케이. 야, 중고차라더니 완전 새 차네? 아는 언니가 곱게 쓰던 거거든. 중고차는 그 자동차 등록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명의이전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명의이전? 아유, 걱정된다. 좀 잘 알아보고 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말로만 다 알아서 하는데. 에휴. 근데 차 진짜 좋다. 그치? 사람의 주민등록제도처럼 자동차에도 등록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면 당연히 명의도 새로 소유한 사람으로 이전 등록해야겠죠. 이외에도 자동차 검사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또한 운전자가 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려면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나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규 등록은 대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직접 등록하려면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는데요.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 등록증을 빛이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이전 등록 신청서에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 적합성 여부를 점검,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규 검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활한 교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벌칙, 범칙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호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자는 형벌을 받는 대신 행정청이 범칙금의 납부를 명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소유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고 그 불법이 중다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한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벌점에 의해서 내려지는데요. 1회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일 1점씩 계산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무면허 운전과 같은 의미가 돼서 처벌받게 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아직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혹은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데요. 자동차 사용자는 이를 자동차 안에 비치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재에는 벌칙, 범칙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돼 자동차 등을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벌점에 의해 내려지는데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누산점수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미안. 야, 네가 운전하는 차는 처음 타보는 것 같다. 걱정 마. 나 베스트 드라이버잖아. 근데 어제 어디 갔던 거야? 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으러. 그런 게 있어? 그럼 그거 안 받으면 면허 취소되잖아. 진짜? 어떡해. 나 날짜 지났어. 그럼 나 면허 취소되는 거야? 아, 어떡해. 아유, 빨리 가서 받으면 돼. 야, 너 정신없어서 안 되겠다. 내려, 내가 운전할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그 과정도 쉽진 않았지만 취득한 후에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운전자 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진 못했지만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안전한 교통운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 검사를 받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할 주기는 10년이며 그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 갱신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와 달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면허를 갱신받습니다. 갱신 주기는 제1종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다만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즉,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 혹은 직전 정기 적성검사 기간 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 혹은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 체류, 군복무 등으로 정기 적성 검사 기간 이내에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 적성 검사 기간 이전에 정기 적성 검사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 검사를 받거나 정기 적성 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 검사 연기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 검사를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 중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는 즉시 재교부를 신청해서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가용은 물론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1종 운전면허가 있고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등 일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2종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 중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연습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크게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돼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 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사 후 합격자에 한해서만 운전면허가 계속 유지됩니다. 저기요, 괜찮아요? 안 되겠네. 119 부를게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부천체육관 앞인데요. 여기 환자가 있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저기요, 제가 병원까지 같이 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119 금방 올 거거든요?
일단 치료 먼저 받고 그리고 연락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요.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 혹은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을 한 후 자신의 신분까지 밝히고 먼저 현장을 떠나는데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명함을 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서로 합의가 된 거면 명함 줄 테니까 연락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명함만 띡 던져주고 도망갔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 원체 급한 일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주사에 대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차에 부딪혔고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지는 등 다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직접 병원에 후송하거나 119 등으로 후송되도록 끝까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바쁘다고 하면서 명함만 남기고 떠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피해자가 가도 좋다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상황이나 외견상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사고가 아니어야 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운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선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있다면 함께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혹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반드시 받아둬야 하며 자신의 신상명세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11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들이 증가하고 자동차를 이용한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교통사고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교통법규 지식과 안전운전 능력을 확실히 갖춰야겠죠. 오늘 생활법령 탐구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